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전공자나 비재무부서 분들이 이제 기업재무회계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좀 전체적으로 기업재무의 골격을 잡고 필요하신 구체적인 대로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고민, 질문, 그거는 이런 겁니다. 만약에 저에게 하루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기업재무회계의 전체를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나 이틀이 주어진다면, 뭐 예를 들면 한나절이 주어진다면, 뭐 아주 심한 경우에는 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뭐 이런 관점에서 제가 이제 그동안 현장에서 쭉 강의를 하면서 정리한 게 F6입니다. 제한된 주어진 시간에 6개의 큰 항목 가닥으로 잡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좀 이해하시면은 아주 기본적인 거에서부터 아주 좀 실질적인 데까지 기업재무회계의 다양한 부분들을 커버하실 수 있지 않겠냐. 물론 뭐 그것만 가지고는 뭐 완전히 커버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기본적인 것들은 전체적으로 커버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그동안 쭉 해온 거를 정리한 게 F6가 되겠습니다. 6개의 항목으로 기업재무회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공해 드린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접근하기 때문에 사실 뭐라 그럴까요? 전체적으로 가장 초점을 두고 있는 거는 이해에다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들으시는 분들이 또 이걸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이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이 일단은 이해를 하시는 걸 가장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게 이해가 되는가, 그러면서도 그게 전체적인 기업 재무를 일단은 커버할 수 있게 접근하고 있는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해에 초점을 두냐면 사실 뭐 전공자면 좀 더 거기다 시간을 더 쓰고 또 안 풀리는 문제도 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여서 해나갈 수 있지만은 사실 비전공자나 비재무부서 분들은 그렇게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은 그게 자기가 이해가 돼야 되고, 이해가 되면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습득이 되던 그걸 활용을 하던 또 의미 이해나 이런 쪽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거지. 일단 이해가 안 되면 어떻습니까? 옛날 암기식 공부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암기식 공부로는 어렵습니다. 많은 양을 이렇게 암기해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하는 게 암기식 공부인데, 지금 기업재무회계를 그런 식으로 공부해서는 어렵다. 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뭐 디테일을 세부적인 개념이나 계정이나 이런 것들을 늘려간다고 해서 또 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도 단어를 많이 외운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어를 말하고 쓰고 이렇게 할 때 더 잘하고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시면은 하나하나 배우는 거, 단어를 외우고 또 문법을 외우고 영어로 치자면 그런 게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영어를 쓰고 활용하고 의미를 이해하는 거는 쉽지 않다. 많은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까지 드릴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제 접근을 한다는 거를 좀 이해하시고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6개로 기업재무회계를 일단 커버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좀 부담은 없으시죠? 그게 과연 가능할까? 뭐 이런 생각은 좀 드시기도 하죠. 자, 그러면 6개. 그냥 6개 빨리 다 말씀드리고 금방 가면 좋겠지만은 하나하나 해보시죠. 전반적인 것들 몇 가지 살펴보고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 이제 좀 살펴봐야 될 거는 지금 재무기능의 기본적인 변화 방향이 어떠냐라고 보시면 예전에는 이제 회계나 자금 중심 또 고비용 저효율의 개념, 그런 카테고리에 있었다면 지금은 그 무게중심이 어디로 가고 있냐면 회계 자금 중심에서 경영의사결정으로 넘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고비용 저효율에서
저비용 고효율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영 의사결정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느냐, 또 경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방향하고 저비용 고효율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각도에서 재무회계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 그런 각도에서 활용하시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전하고는 기능이 점차 변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전의 기능은 기본 기능으로서 계속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요성이나 비중이나 이런 것들은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재무회계의 기능 변화에 대한 문제는 보시면 점점 더 이제 사업 전략에 대한 재무적인 판단 역량, 재무회계를 활용해서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문제 해결을 하고 이러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거지, 재무회계 자체의 그 기능적인 부분에만 초점을 두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프로젝트의 타당성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서 무리한 사업을 억제한다든가 아니면 이 사업의 사업성이 어떤가 라는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살펴보려 한다든가, 또 그 다음에 이렇게 막연한 타당성 분석이나 선행 사례에만 의존하는 그런 사업 계획에서 벗어나 자본 비용이나 현금 흐름에 입각해서 객관적으로 한번 보려고 하는 거. 그래서 뒤에 배우시겠지만은 자본 비용이나 현금 흐름에 대한 기준점들을 가지고 그런 어떤 시뮬레이션에 대한 것, 기준점들을 가지고 사업을 보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점점 중요시되고 고도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업적인 영감에 대한 이해하고 재무적 판단 사이의 균형 감각을 가지는 것,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사업은 뭐 재무나 숫자만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시장과 어떤 사업 자체에 대한 그런 어떤 감각, 그 다음에 능력, 이런 건 대단히 중요한데 그것과 더불어서 재무적인 판단 능력, 이 사이의 균형 감각을 얼마나 갖추면서 이렇게 해나갈 것인가 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재무회계가 기능한다, 그런 방향에서 재무회계의 기능을 하려고 하고 또 그런 데다가 재무회계를 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이게 재무회계를 그냥 학교 다닐 때처럼 아는 거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그 점을 좀 항상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재무회계하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뭡니까? 사실 지금은 의사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능력이 재무회계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무회계가 딱 잘라서 하나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면 뭡니까? 경영 차원에서는 의사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고 지원하는 기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면 이제 이런 기업 조직이나 경영 파트에서 좀 말씀드렸지만은 사업이라는 게 목표나 비전을 중심으로 해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체제를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행이 되면 그 실행의 결과나 성과가 나온 부분을 평가해서 그걸 강화해서 더 갈지 아니면 수정 보완할지 아니면 새로운 아예 방법을 창출해서 전략을 창출해서 갈지, 이런 것들을 방향을 잡아서 또 다시 수정된 목표나 비전을 바탕으로 해서 전략을 세우고 실행을 하고, 이런 패턴을 가지고 가는데, 이런 패턴으로 이제 기업이 움직여 간다면, 그런데 그렇게 움직여 가는 데 있어서 어떤 질문들을 할 것인가, 어떤 문제들을 볼 것인가 하면 재무회계는 여기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활동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하는가, 그 다음에 어떤 활동에 투입된 자원을 줄여야 되는가, 그리고 투입된 자원들이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 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가면 우리가 이걸 자체적으로 생산해 가야 되는가 아니면 아웃소싱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가,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 사업상의 중요한